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강의를 좀 할게요. 여러분 주권이 뭐예요? 주권은 여러분 그게 영주권에서 온 거거든요. 소베르니티 이건요, 여러분 원래는 영주권이고 그거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슈프림 파워라고 나와요. 슈프림 파워 최고 권력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주권자라고 하잖아요. 그 주권이 뭐냐? 그 영주권이 뭐냐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지금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 페북에도 써놨는데 일단은요 그 당시에 영주권의 제1번 권리가 뭐냐면 종교를 결정할 권리예요. 종교를 내가 영주인데 우리 지역은 카톨릭이다. 우리 지역은 프로테스탄트다. 영주가 종교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군주님, 영주님, 저는 영주님이 믿으라는 종교 믿기 싫어요. 그러면 너는 너가 선택에 그건 없어. 그러다가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 결과 그래? 그러면 죽이진 않을게 떠나. 너가 원하는 대로 그냥 떠나. 죽이진 않을게. 그러면 제 재산은요? 재산 다 두고 가야지. 그래서 맨 처음에 종교를 결정할 권리가 개인들한테 없었어요. 시민들한테 영주만 있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건 종교를 결정하는 권리인 영주가 가지고 있던 종교를 결정할 권리가 개인의 영역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주권, 소베르니티, 그리고 이 주권이라는 건요, 주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 종교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그래요. 종교를 결정할 권리, 내 종교를 결정할 권리. 그거를 군주에서 개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권리. 그리고 두 번째 주권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재산을 소유할 권리입니다. 재산을 소유할 권리. 그러니까 옛날엔 부동산은요, 땅은 다 귀족 거야. 그래서 귀족끼리 매매 계약을 하고, 귀족하고 내가 매매 계약했어. 그래도 그거 지금은 등기 이렇게 돼 있어서 보장이 되죠. 매매 계약해서 등기되면 이제 배타적 소유권이 내 거로 딱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속수무책이었다니까. 갑자기 아이고 내가 후손 없이 죽었네. 그러면서 여기 내가 영주가 내 조카가 영주다. 그러면서 조카가 왔어. 그랬더니 내가 새로운 영주야. 우리 삼촌이 자식 없이 돌아가셔서 내가 여기에 맡게 됐어. 그리고 쭉 보니까 삼촌이 이 땅 팔았어? 인정 못해. 그러면요, 여러분 속수무책이었다니까.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토지를 소유한다는 건 귀족만의 권한이고요. 귀족과 귀족의 통혼, 결혼 관계 있죠. 결혼과 혈족 관계로만 그것만 합당한 거래고 나머지 거래는요, 그냥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거야, 거래라는 게. 심지어는 갑자기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후사 없이 이거 내 땅 그랬는데 갑자기 야, 너만 조카야? 나도 조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더 가까이 내가 우선순위가 있잖아. 이러면요. 그러면 그 조카끼리 전쟁이나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계승전쟁이라고 하죠. 계승전쟁. 그래서 계승전쟁의 승자, 계승전쟁 이기면 여러분 뭘 해요? 걔가 말이 좋아 계승전쟁이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유상분쟁이라고. 여러분 이제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솔직히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재산 싸움 나면 삶에서 그렇게 격한 싸움이 또 있나? 친구랑 싸우는 건 여러분 그냥 싸우다가 얼굴 안 보고 말지. 형제 자매끼리 재산 싸움 붙으면 끝장을 봐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이 계승전쟁이 그런 거거든. 결국 그 영주권 그걸 가지고요. 난리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토지를 소유할 권리라는 건 영주권의 영역이고 그 혈통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피바람이 불고 나서야 이 소유권을 결정이 되죠. 그런 판에 여러분 그냥 귀족 아닌 사람들이 이 땅 내 땅 이런 거요? 이 땅 내 땅, 네 재산 내 재산 그런 사유재산의 권리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이 땅은 내 땅이야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소유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영주권이었었는데 그 영주권이 개인한테 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이라는 걸 대한민국, 내가 요새 그래요. 대한민국 정치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게 너무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영주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였었던 종교를 결정할 권리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이 권리, 종교를 결정할 권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만만한 권리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슬람 사회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종교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십니까? 없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포용할 수 있는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룰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룰은 종교를 결정할 권리가 완전히 개인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종교만을 우리가 포용한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역사적 맥락, 이걸요, 그냥 뭐 식민지 뭐 했고 다원주의로 포용한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대에 대해서 보다 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다원주의가 무엇이 문제였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세운 룰 자체가 그 룰 자체를 형이화시키는 세력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는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결정할 권리라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큰 이 근간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도 자유민주주의의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흔들 수 있는 종교는 종교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다원주의로 품어줬다가 좆된다, 그런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재산을 소유할 권리,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권, 이 두 개인 거고, 이제 역사에서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온 거예요. 종교를 결정할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그리고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 이거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도 이제 네덜란드 정도, 그 다음에 명예혁명 이후에 17세기, 1017세기 정도 돼서 영국,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 영란은행이라고 불리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잉글랜드 은행 생기고, 이러면서 화폐제도, 계약, 뭐 이런 게, 그리고 서주들이, 우리 등기서주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관청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17세기 말, 이때부터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18세기가 되면 영주권의 세 번째 권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1번과, 그러니까 종교를 결정할 권리와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닌데, 이 세 번째 권리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탄생을 하죠. 뭐냐면 세 번째 권리는 뭐냐면 영주의 권리는 세금을 거둘 권리예요. 세금을 거둘 권리.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권리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그러니까 재산을 종교를 결정할 권리와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시민 계급에게 온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이션, 근대 국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이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 두 가지 권리, 영주권이 제한된, 영주가 종교를 강요할 수 없고 재산을 함부로 뺏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되면서 이제 계승 전쟁도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 30년 전쟁이 결국 계승 전쟁의 종말, 그리고 이제 이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근대성적인 네이션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건데,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고 명예혁명이 벌어지고 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 번째 권리인 세금을 거둘 권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자, 군주권이 제약이 됐죠. 군주권이 제약이 되고 있는데, 군주권이 그래도 세금을 걷어서 뭐를 만듭니까, 여러분? 정부를 만들죠. 가버먼트를 만들고, 이제 뭐 클랜이 됐든 가버먼트가 됐든 자기 측근들로 구성이 됐든 뭐가 됐든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관료와 상비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세금을 거둘 권리를 그래도 왕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금을 거둘 권리가 왕에 대해서 제한을 주죠.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 혁명들은 세금을 거둘 권리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내용을 보세요. 3부회가 소집된 것도 세금 때문이었죠. 명예혁명도 세금 때문이었죠. 미국의 독립혁명도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그러면서 세금 못 내겠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권리를 왕에게서 박탈하고 의회를 구성하죠. 의회를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국정감사 하잖아요.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건요, 우리 돈을 걷어가서 돈을 어떻게 썼냐,
이거에 대한 감사권을 의회가 가지는 거, 그리고 예산 편성, 예산 감사, 심의, 우리 연말 되면 맨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가 성립되면서 세금을 걷고 정부를 운영할 권리를, 그거를 왕에서 빼어나서 우리가 의회를 만들 권리, 우리가 정부를 세울 권리를 획득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종교를 결정할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세금을 거둘 권리가 원래는 다 뭐였다? 영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소베리니티라는 영주권이 그대로 주권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베리니티가 맨 처음에 영주의 권한이었지만 슈프림 파워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대부분이 이걸 모르더라고요. 분명히 세계사 공부 안 하고 다 공부하지 않나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래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개념 정립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주권 그러면 주권인가 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우리야. 그 주권이 뭔데? 그럼 주권이 뭐지? 주권은 소베리니티의 번역어로서 원래는 영주권이란 뜻이고, 영주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종교를 결정할 권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 세금을 거둘 권리,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다 시민이 가지고 온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의 역사, 그리고 이게 우리도 이식돼서 우리도 이게 지금 안착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역사적 컨벤션에 함께 참석하고 이 사회, 자유민주주의라는 세계관과 세계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를, 그래,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크게 실수했었던 건, 포용하면 결국은 다 이 체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지금까지 엄청난 자신감이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룰이다. 룰은요, 여러분, 학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정 정도 강요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슬람에 대한 태도가 이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을 그냥 냅두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데 왜 자유민주주의를 저 사람들한테 강요를 안 하느냐예요. 너도 다른 종교를 인정해. 그리고 자식한테 종교를 강요하지만 우리의 체제는 종교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네 자식도 그렇게 결정하고 있고, 너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삶의 방식, 이렇게 삶의 방식 같은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룰을 따라야 돼. 그게, 너가 여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를 존중할 수 없어. 이 정도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이거 쇼츠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자, 보세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얘기해 볼까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지 볼까요? 공산주의 종교 인정해요? 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민의 아편으로 규정을 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공산주의는 뭐여야 된다? 무신론자여야 돼요.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학주의여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가 그 시스템이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인정한테, 그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찍어 누르지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숭유 억불 정책 하면서도 그 사찰이 있었던 정도식으로 종교를 우리가 탄압하지만 종교 건물 몇 개 있는 거 그 정도는 인정해 줄게, 이 정도죠. 그리고 두 번째, 사유재산제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공산주의란 말 자체가 사유재산제, 재산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지 않죠. 세 번째, 조세제왕권이요. 조세제왕권, 그런 게 의회주의, 조세의 법률주의, 의회주의, 그게 그딴 거 모임? 소비에트의 영도하에 공산당이 세금을 걷고 공산당이 집행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 지구에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국제사회주의가 완성될 때는 그날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라. 세금 감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세 의회주의 이런 거 어디 있어?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종교를 정할 권리,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 그 다음에
정부를 구성하고 세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 조세 저항권 이런 거 어딨냐고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거라고요. 공산주의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었던, 사실상의 자유민주주의의 경쟁자가 없었던 시대를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오케이 에브리바디 자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기고, 함부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 또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들을 하고 있는 웨스턴 국가들, 미국, 유럽, 뭐 일본, 우리나라 이런 국가들 자체의 자유민주주의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 세력, 그리고 뭐 이슬람 세력, 기타 등등으로부터. 이거는요 여러분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면 다들 뭐라고 하면, 유재일이 진짜 한국의 네오콘이네 그래요. 네오콘? 그런가 보지. 네오콘 하지 뭐.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주권 개념부터 제대로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슬람이라든지 중국 사회주의, 북한 사회주의 이런 거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주사파랑 왜 싸워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정치투쟁 지침서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주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게 정치투쟁의 기본이죠.